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견적왕 총괄 매니저 로비오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이번 3월 월간 견적을 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제 소개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살짝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K사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로비오트라는 유저 출신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랭킹 1등 하고 있고요. 견적이랑 뭐 하드웨어 좋아한 지 뭐 이제 한 4년, 5년쯤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그 견적왕 후원사 마크 달고 있어가지고 후원사라 계정이다 라고 아시는 분 계시는데, 후원사 계정이 랭킹 1등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유저 출신이라는 점만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빠르게 월간 견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인데요. 이번에 저가 사무용 견적은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고가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셀로론 펜티엄 이런 거 가기에는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10만원 투자하면은 i3 12세대를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써야 되느냐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좀 들어서 40만원대 중반, 50만원대 초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100 제품입니다. i3 멀티 성능이 기존 인텔 10세대, 11세대급 멀티 성능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CAD, 작업, 멀티 플레이 같은 거, 인터넷 서칭 같은 거 충분히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CPU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외 아래의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CPU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40만원 미만에서 구성이 가능한 CPU 중에 이 성능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성능 격차를 메꿀 수 있는 CPU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12100 CPU로 구성을 했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이제 고가 사무용 견적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라이젠 5600G인가요? 1600G로 할 것이냐, 뭐 4650G로 할 것이냐 라는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가격 자체가 두 제품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달까지는 1240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당연히 라이젠 APU 제품들이죠. 라이젠 APU 제품군이 뛰어나기는 하는데요. 다만 나는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2400 쪽이 조금 더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단가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4650G, 5600G 같은 제품들이 20만원대 초반 혹은 10만원대 후반까지 저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장 견적을 바꿔서 올려드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딱 가격적인 마지노선은 그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아래의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급 작업용 견적이나 저가형 작업용 견적에서도 충분히 AMD는 메리트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2400 기준이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 정말 간단한 게임, 뭐 롤은 옵션 타임 많이 해야 되고요. 메이플, 서든 정도까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는 포토샵 그리고 그림 작업들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성비 게이밍 견적인데요. 여기서도 좀 한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CPU는 그대로 12100F 제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4코어 8스레드의 한계라는 거는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전에 저희 그 로비오트 TV 댓글이 아닌 견적왕 쪽 댓글에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는 봅니다만, 다만 가격상으로 보자는 거죠. 절반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절반 가격에서 그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엄청나게 좋은 CPU라는 겁니다. 가성비적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요, 제가 12100F, 12100F죠. 12100F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4코어 제품이니까요. 다만 기존 6코어 제품들과의 멀티스레드 성능을 봤을 때에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3600이라든지 1400 제품 같은 거, 아니면 리얼 6코어 제품 같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i3의 12100F 제품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리드텍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리드텍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리드텍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 유통하는 업체예요. 거기서 유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AS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곳이지만 인지도가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EM텍 유통 제품, 뭐 조텍 제품, 에이수스 제품 등등 AS가 좋은 거로 구성하시면 3050 제품은 원펜이건 투펜이건 3펜이건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쿨러는 넣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인텔 기본 쿨러로도 충분히 발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에서 구성이 가능한 가성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50 기반이기 때문에 배그 옵션 타협, 오버워치 옵션 타협 다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 최신 게임들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최신 게임들에서는 옵션 타협을 정말 많이 낮춰서 플레이를 해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FHD 그냥 중간에 날려먹고 만들긴 했는데요. RX 660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CPU가 좀 바뀌었죠. 제가 최근에 해외 벤치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인텔 CPU에 램오버가 안 된다라는 이슈가 지금 좀 많이 핫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램오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디폴트를 체크를 해보자 생각을 해봤어요. XMP로. 지금 그리고 5600X에 기본적으로 XMP가 안 먹는 게 없다, 3600까지는 디폴트로 먹는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뒤바뀌더라고요. 결과값이. 그렇게 되었을 때 12400F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가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만 5600X의 CPU 자체의 가격이 아직까지 좀 비싸다라는 것이 저의 체감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입니다. 보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지난 1월달 견적 영상을 참고해 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조금이라도 프레임을 더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월달 견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600X CPU가 지금 여기 보여져 있는 26만원보다 더 내려간다, 더 가격이 저렴해진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없이 바로 AMD 5600이 좀 더 솔직히 가성비도 낫지 않나 보여져요. 제가 지금 AMD 옷 입고 있죠. 이거 드디어 제가 하나 어디서 공수해 왔는데 좀 어렵게 얻어왔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AMD를 그렇게 뭐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다고 여러분 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제 영상들, 기준 영상들 보시면 아시죠? 잘 아실 거라 믿는데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12400F가 오버클럭이 잘 되고 램오버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되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추천을 안 하고 싶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픽카드는 그대로 RX 6600 기준입니다. FHD 게이밍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옵션 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오로아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RTX 2060 12기가나 혹은 6기가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프레임 방어나 변경 프레임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라고만 보여집니다. 가격대는 한 130만원대에서 구성이 가능한 견적이고요. QHD는 무리예요. 여러분들 FHD 해상도 모니터를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지만 3060 Ti 견적이에요. 제가 3060 Ti에 대한 포지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FHD에서 풀옵션, QHD에서는 옵션 타협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특히 QHD에서는 기존 2070 슈퍼와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만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QHD 국민 옵션 평균 144 플레이가 가능한 기준점 그래픽카드다 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최신 나온 게임들 보면은 좀 아니더라고요. QHD 쓰려면 3070 이상을 가야 되는 게 거의 중론이기는 한데, 그래도 옵션 타협 좀 많이 하면은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다만 내가 막 200만원 넘게 쓰는 거는 좀 가격대가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가격대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가격대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3070의 가격 라인업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 3060 Ti가 90만원대 후반에서 100만원대 초반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100만원대 초반, 110만원대 초반에 3070이 있어요. 그리고 120만원대 혹은 110만원대 후반대에 3070 Ti가 시작을 하거든요. 3070이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지금 꽂혀져 있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3070과 3070 Ti가 FHD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안 난다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은, 그 정도 가격 차이에서 FHD에서 7% 성능 차이가 난다? 1%당 만원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더 투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60 Ti 정도에서 뭐 SSD 용량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뭐 CPU를 더 하이엔드급 CPU를 구성하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구성대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FHD로 하시는 분들은요. QHD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투자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3070 Ti 기준 견적인데요. 여기서 보면 CPU는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12600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5600X가 12600까지의 성능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물음표 한 3개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12600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3070 Ti입니다. 왜냐? 3070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워는 어쩔 수 없이 850W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750W로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00 후반에서 500W대의 로드율 파워 사용률이 나올 거거든요. 다 최대 로드율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750W는 조금 가끔 가다가 팍팍 터지는 일이 있을 줄 아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은 다만 한 번 사용해서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컴퓨터, 특히 가전제품 중에서 PC라는 제품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구매를 하시고 구성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3070 Ti부터는 그래픽카드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3070 Ti 이상에서는 어지간하면 메인보드 사이즈는 ATX 사이즈를 추천한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3080 기준인데요.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요. 3080은 3080인데 3080 10기가가 아니라 3080 12기가예요. 3080 12기가가 무슨 뜻이냐?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새로 나왔고요. 일단 CPU 자체는 12600KF를 넣었습니다. 일단 진짜 완전 게이밍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용 견적은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따로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다 해드릴 겁니다. 어지간하면 바쁘지 않는 이상. 3080인데 3080은 당연히 QHD 뭐 풀옵션까지는 가능은 한데 요즘 최근 나오는 게임들은 옵션 타협을 해주시면 고주사율 플레이까지 충분히 가능한 견적이고요. CPU 쿨러 같은 경우는 RC400입니다. RC400이나 팔라딘 400이나 아무거나 구성하셔도 되는데 둘 중 하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2~3만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더 싼 거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RC400이 좀 더 저렴해서 넣었고요. 팔라딘 넣으실 분은 팔라딘 넣으셔도 돼요. 다만 3,000원 차이 나면 굳이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둘이 똑같은 제품이고 성능 차이 별로 안 나요. 다만 퀘이사준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팔라딘보다는 RC400, RC410이 더 좋다라는 점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300만원 미만이고요.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아지기로 있어요. 특히 메인보드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화가 인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게이밍 마지막 견적이고요. 350만원대, 360만원대 정도 나오는 3080 Ti 기준의 견적입니다. 일단 12000KF로 구성을 했는데요. 12000KF, 12700KF를 게이밍용으로 구성하는 거라면은 공랭 중끝판왕이라든지 공랭 끝판왕만 달아도 됩니다. 다만 작업용은 어지간하면은 진짜 나 투냉 터지는 거 0.0001%라도 터지는 걸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랭 다루셔야겠지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순행 다는 거를 좀 전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파워 서플라이는 3080 Ti의 i7급이기 때문에 1000W로 구성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구성을 했고요. SSD는 처음 보는 제품일 텐데 일단 PCI 4.0 NVMe M.2 D램이 들어간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어느에서 1테라에서 물론 벌크 병행 제품 제외하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 뭐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의 마이크론은 제가 유저 활동 4~5년 해가면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거는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봤고요. 뭐 좀비 SSD다 MX500 가성비 좋다라는 말 매번 들어왔던 제품이니까요. 딱히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대로 넣으셔도 되지만은 DLS480 괜찮습니다. 솔직히 DLX21도 있지만은 그 21의 저렴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3월달 견적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아마 단가 조정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어느 반쯤 작두를 타고 싶지만은 좀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은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슬슬 성수기가 지나가고 신제품들이 다 나와서 포지셔닝을 잡은 상태라면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 구매자 여러분들과 유저 여러분 그리고 견적맨 분들에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3월달 즐거운 3월달 되시기 기원하면서 견적맨 총괄 매니저 로비어트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